마침내 인생관을 확 바꿀 때가 왔다. 옛날보다 주량이 줄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을 하게 된다. 보통은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연로하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예전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후회는 그저 감미로운 추억일지도 모른다.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해도 그때그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선택했을 테지만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그 선택을 책임지고 결과를 받아들여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내린 선택에 후회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기회를 놓친 것도 있다. 왜 이런 데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고 사소한 일에 후회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때를 되돌아보고 감미로운 추억에 잠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개중에는 과거의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으로만 쓰므로 확실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생산적이라는 것이 50대 이후에도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생각해보면 실수가 없는 인생보다 실수했던 인생이 두고두고 훈훈하다. 젊은 시절 모든 것이 잘 되어 정말 즐거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실수했던 추억이 타다 남은 숯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나름의 깊이가 있는 인생이다. 게다가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면 지금은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느낄 수 있다. 때로는 50에 연륜을 쌓아서 1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성공할까 같은 헛생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10대가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그렇게 감미로운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언제까지나 자신을 괴롭히기도 한다. 우리는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생겨도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운 기억은 잊게 되고 즐거운 기억만 남는 것은 시간이 내 편이기 때문이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질투심도 주의해야 할 감정이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무슨 상관인가? 만약 아무것도 없어도 별 상관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 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어디에선가 5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저금 통장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이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군. 성적표가 나오고야 말았구나. 내 성적표는 뭐 이 정도구나 하고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났다. 50세에 받는 성적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자기 삶에서 대부분의 승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재산이 인생의 가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인생 성적표 따위 아직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났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튼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일하고 운운하며 얕잡아 보고 싶은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젊다는 건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훨씬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시샘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고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시간의 치유력을 높이는 법. 지나간 일이라도 원한이나 회왕 같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시간의 치유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빨리 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영화를 계속 본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난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난 일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진다. 아니면 좀 특별한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가령 몸 상태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지금은 장어를 먹고 몸보신하는 수밖에 없어 라며 자신을 위해 소박한 사치를 누려본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아껴둔다.
나는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도 얼마 전에 라며 말을 시작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상대는 그거 어제 일이잖아요 라고 반문한다. 왜 그런지 나는 어제라는 말을 정말 잘 꺼내지 못한다. 물론 차분하게 따져보면 둘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감각적으로는 어제도 얼마 전에 포함시켜버린다. 매일같이 너무 많은 일이 있는 데다 각자의 일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다 보니 바로 어제 일어난 일도 먼 옛날처럼 느껴지나 보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나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감정의 큰 파도가 지나갔기에 그 이전의 일이 멀게 느껴지고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는 약간씩 불평을 토로해보자.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다. 아무한테도 푸념하지 않는 삶은 물론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끔 불평을 털어놓는 편이 혼자서 속으로 사귀기만 하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야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다 빼낼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확인해 본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의 치유력을 최대한 살린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